네, 안녕하세요. 토이치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1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작업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설정 방법 설명드리고, 돌출 및 구멍, 못따기, 대칭 특징 형상 모델링 방법에 대한 설명, 똑바로 평면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드리고, 표시 및 숨기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 똑바로 평면하고 그 다음에 표시 및 숨기기는 여기 단축키가 또 개별적으로 있어서요. 이거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실습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2D 도면을 좀 해독을 하면서 그 도면 가지고 이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순서상으론, 요 작업 내용의 순서상으론 2D 도면을 해독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UGNX에서 작업 데이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스케치 선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런 선들을 좀 숨기고, 도면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각각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면 작업을 완료하는 이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 준비되어 있고요.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형상은 사실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정면도라고 보시고요. 이쪽은 우측면도. 우측면도 상에선 여기 두께가 여기 10T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숫자 보이네요. 그래서 이 두께는 10T라고 보시면 되고, 자, 10T는 기억해 주시고,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길이는 160이고, 전체, 세로 길이는 전체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선들 좀 해독을 하자면 여기 위쪽으로 중심선들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니까 여기 수평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으로 보면 되겠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80하고 120이라는 치수가 대칭 치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는 대칭으로 보시면 되고, 또 좌우도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그죠? 외형선은 삐져나가 있다는 소리는 또 좌우가 대칭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치수가 보니까 대칭 치수로 이 안쪽에 있는 여기는 120이고 바깥쪽은 이제 또 160으로 되어 있다 그죠. 요 각각 치수들은 요 지시하는 지점이 또 다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멍의 사이즈는 보니까 4-파이 16이니까요. 구멍이 4개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들, 요거, 요거,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55파이 중간에 얘는 요거 하나로 단독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 보면 4-C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 C 못따기가 10인데 여기 또 4개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귀퉁이에 하나, 둘, 여기 3개, 4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해독을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넥스 들어가셔서 작업 데이터 설정하고 스케치, 그 다음 모델링 이렇게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X 들어오겠습니다. 자, NX 오셔서요.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자, 그러면 우린 작업은 그쵸?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모델링이죠. 첫 번째 거 모델 요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모델링 작업의 화면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네. 왼쪽에 이제 작업 히스토리가 여기 남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오른쪽 여기에서는 이제 작업 영역이고, 자, 우선 작업 데이터 영역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 두께, 여기 10T라고 하는 이 두께가 이제 Z 방향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XY 쪽에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여기가, 결국은 여기죠. 여기 중심 기준으로 여기가 XY 평면이고요. 여기 X방향, Y방향. 이 XY 방향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 그건 설명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우측면도에 있는 이 두께는 Z방향의 두께라고 생각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작업 평면은 저는 XY 쪽에 있는 이 평면, 이 안쪽에 있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평면. 자, 그래놓고 이 평면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여기 좀 약간 누여 있는데 형태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 평면 이제 작업 선택해야 되니까 상단에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스케치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XY 평면이라고 하는 여기 안쪽 면 있죠. 자, 여기 가보면 선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색깔이 약간씩 바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안쪽을 선택을 하나 하고 나면 여기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생겨 있을 거예요. 평면을 한 개 선택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 평면이 내 눈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선 게 사실 이제 제가 표현상으로는 똑바로 평면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하거든요. 뭐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그냥 그 평면이 내 작업 평면이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똑바로 평면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할 거고.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다시 내가 똑바로 이 형상을 보고 싶으면 최대한 이 면을 내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F8번 있잖아요. 여기서 똑바로 평면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해 놓고 단축키 F8번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8번 누르시면 요 면이 제 눈앞에 똑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평면이 이렇게 많이 누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 평면이 안 나오고 이 평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 평면을 최대한 여기 눈앞에 갖다 놓고 F8번 눌러주셔야지 똑바르게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거. F8번 요거를 많이 쓰겠죠? 예, 당연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Ctrl W도 가끔 쓰게 될 거예요.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여기 빼놓은 거고요. 다시 도면 오셔서 이제 요거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평면, XY 평면을 똑바로 놓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릴 건데요. 사이즈는 160에 아까 120이었습니다. 160에 120. 요 직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사각형으로 그려주면 조금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단에 가보면 사각형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아시겠지만 사각형을 중심에서 사각형을 한 방에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 한 개 한 개 한 개씩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는 중심에서 시작하는 사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선으로 그리지 않고요. 선을 이어서 사각형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리는 사각형 방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 아이콘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자,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이 여기 써 있거든요. 첫 번째 게 이제 2점으로 그리는 거, 두 번째 거는 3점. 우리는 이제 중심에서 그릴 거라서 중심에서라고 하는 요 아이콘, 세 번째 거 클릭을 한번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순서가 1, 2,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원점 쪽에 여기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원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 한번 클릭. 자, 그럼 사각형이 가로 세로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올 거예요. 근데 길이가 같을 거예요. 자, 길게 수평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릭은 위로 수직 방향으로 가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점 지점이 여기 중심선, 여기 Y축을 바라보고 있고 추적선이 생겼다는 소리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 마찬가지인 이 세로선의 중심점, 여기 중간점은 X축선상에 같은 방향에 있다고, 같은 축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편리성, 요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쓴 거고요. 자, 요거 명령 끝났고.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스케치를 그려서 형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치수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제 같은 스타일은 어떤 그러니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치수를 먼저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정해가는 스타일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또 스케치 선을 막 그려놓고 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형상적으로는 막 바깥쪽에 있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자, 그걸 이제 고정시켜 놓고 안쪽에는 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스케치 하려면 뭐 구속 조건, 이 두 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중심에서 사각형이 그려졌기 때문에 얘들은 정의가 덜 끝난 거예요. 뭐냐면 가로 세로 길이가 지금 정의가 덜 끝난 거죠. 중심 원점에서 그린 건 맞는데 뭐 정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정의가 덜 끝났다는 어떤 표현으로 구속 조건 두 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반드시 구속 조건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상단에 가면 여기 이제 스케치, 여기 이제 치수 넣는 걸 겁니다. 급속 치수. 제 거는 화면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좀 화면을 작게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화면을 키우면요. 키워보면 여기가 급속 치수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여기 지오메트리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는 저는 같이 이걸 도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줄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상단에 급속 치수 이거 이용하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요 선을 찍으시죠. 이 선 자체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자, 전체 길이는 우리가 160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로선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빼고 요건 치수가 아까 얼마였죠? 120이었죠? 맞습니다. 요거 12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120 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거 닫기 누르시면 가로가 160이고 세로가 120이죠? 도면에 있는 그대로. 자, 그래 놓고 하단에 보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타겟은 항상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케치 구속을 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완전히 구속되었으면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해됐죠? 여기 관련된 건 또 차차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요거 한번 모델링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스케치 바깥쪽 선 사각형 그렸고요. 여기 못따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못따기에서 안 하고 요 못따기하고 사실 요 구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하고요. 스케치를 빠져나와서 이제 형상을 만들 때 그때 요걸 만들 거예요. 요걸 할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서. 자, 중간에 있는 여기 55파이라고 하는 요 구멍의 원은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원 클릭하시고요. 원 클릭하고 여기 센터점 콩 찍고 적당한 크기 하나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클릭.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닫기 누르고 나면 하나 밑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구속 조건이 한 개 덜 됐다고.
네, 맞습니다. 치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속 조건은 주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방금은 구속 조건으로서 급속 치수를 줘서 우리가 160, 120으로 치수로 이제 구속을 줬지만 구속 주는 방식이 치수도 있지만 사실 하단에 보면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사실 구속은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차차 설명하겠죠? 지금은 치수 위주로 보고 있네요. 자, 다시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자, 55파의 안쪽에 있는 선을 바깥쪽에서 클릭할 수도 있고 안쪽에서도 클릭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선을 요 바깥쪽에서 클릭했을 때 요 심볼. 자, 그 다음에 선을 안쪽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요 심볼. 그 느낌이 다르죠? 자, 바깥쪽에서 선을 선택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원이 지금 하나니까 이제 얘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그 다음 또 점을 선택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급속 치수 이용해서 안쪽에서 우리 원에 클릭하도록 합시다. 원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좀 이게 나중에 되면 좀 구분이 쉬울 거예요. 자, 안쪽에서 클릭하고 바깥쪽에서 클릭하는 그 차이점이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지름이 나오고요. 여기에 59점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55파이니까 55라고 주고 엔터를 치시면 55파이로 바뀌겠죠. 자, 그래놓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사실 이 구멍도 우리가 이제 형상을 다 만들고 나서 구멍 명령어로 형상에서 이걸 또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스케치로 한 거고 바깥쪽에 있는 요거는 그죠? 제가 구멍 명령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하단에 또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거 계속 좀 한 번씩 봐주셔야 되겠죠. 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어요. 여기서. 나머지 작업은 물론 여기에 못따기도 있고 구멍도 있지만 여기서 안 한다 그랬죠. 예, 맞아요. 이거는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할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스케치를 종료해 주시면 이렇게 스케치 빠져나오고요.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면 치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졌냐 하면 사실 여기 스케치라고 하는 왼쪽에 작업 히스토리가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작업을 뭐부터 사실 시작했냐 하면 여기 모델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게 여기 데이텀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XY 평면 잡은 게 사실 작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쌓이겠죠, 밑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데이텀 설정한 것도 여러분 하나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예, 그거까지. 혹시라도 여러분 스케치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텀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스케치를 잘못한 거니까 스케치를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스케치 화면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스케치 화면인지 아닌지는 뭐 보고 또 확인하냐면 상단에 가보면 스케치 종료 요 깃발이 여기 뭔가 서 있다면 내가 지금 스케치하는 작업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종료 누르면 얘는 사라져요. 지금 스케치 작업을 끝내고 나와 있는 상태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모델링 요거 사각형, 요거 돌출 10mm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상단에 가보면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자, 돌출을 할 텐데 요 바깥쪽 테두리 사각형을 돌출할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원도 같이 돌출하면서 얘는 사실은 빠지는 구멍이고 얘는 채워져야 하는 사각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쪽에는 원부터 한번 클릭해 보시죠. 원부터 클릭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휠을 꾹 누르고 돌리면 휠이 분명히 이건 빠져야 되는데 이건 생겨버리죠. 예, 맞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 한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제 스케치선 하나 선택하면 얘는 채워진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채워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바깥쪽에 있는 또 그 스케치선을 선택하면 그 반대로 이제 양각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얘가 이제 다시 없어지는 구멍으로 얘가 이제 돌출되는 형상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바깥쪽 한번 클릭해 보시죠.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빠지고 오히려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 안쪽으로는 이제 채워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는 순서는 원부터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돌출 누르고 바깥쪽 거부터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 원이 이렇게 숨겨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깥쪽 거 전체를 얘는 채우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휠을 꼭 뒤집어 가지고 스케치 선을 찾아 가지고 이걸 한번 더 클릭해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 클릭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게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이 서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시죠. 자, 돌출을 하려고 돌출을 눌렀어요. 근데 선이 지금은 얘 원은 괜찮을 텐데요. 얘들은 선이 하나하나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선은 만약 클릭했을 때 클릭이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길 거예요. 단역선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단에 방금 제가 옵션을 막 바꿨지만 그 선을 한 개씩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할 때. 근데 지금 이거는 굳이 한 개씩 인식할 필요가 있는 선은 아니죠. 왜냐면 하나로 돌아가 있는 선이니까 사각형이. 그래서 얘는 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출 눌러서 기본값은 아마 연결된 곡선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는 기본값인 연결된 곡선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교차에서 정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요게 체크가 켜진 거고 요게 왼쪽 마우스 눌러서 꺼진 거예요. 이렇게 꺼놓고 쓰겠습니다. 지금은 차차 이것도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어쨌든 안쪽에는 원부터 클릭해주고 얘는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이 바깥쪽 사각형을 눌러주면 반전이 난다고 했죠. 이렇게 눌러서 반전이 됩니다. 음각, 양각, 양각, 음각 뭐 이런 식으로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요. 두께가 됐죠. 10 돼 있고 사실 여기에 있는 10mm라고 하는 게 시작하고 끝이 있는데요. 시작은 내가 시작한 지금 요 XY 평면이고 그 평면을 0으로 두고 끝 돌출을 10mm 하겠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0에서 10 해줘야지 딱 10mm 돌출된 거죠. 자, 상단에 가보면 여기 방향이라고 있는데요. 뒤로 뺄 건지 앞으로 뺄 건지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스케치선을 계속 보고 싶거들랑 여기 뒤로 눌러서 스케치선이 앞에 보이게 해주면 되겠죠. 때에 따라선 저는 여기 스케치선 보이게 할 거라서 방향을 뒤로 놓고 이제 돌출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뭐 나머지는 내비두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돼요. 스케치선이 눈에 보이죠? 예, 보이게 했습니다.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못따기도 있고 원도 있죠. 원이 있죠. 저는 요거 하나 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 하나 만들 거예요. 형상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여기 맞죠, 그죠? 여기다가 원을 만들 건데 지금 스케치를 하지 않고 상단에 가보면 여기 방금은 돌출을 눌렀고요, 그죠? 지금 하는 이 화면 자체가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형상의 위치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표현을 항상 뭐 스케치 할 때, 뭐 형상에서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상은 스케치를 빠져나온 이 형상을 저는 형상이라고 불러요. 형상에서 작업할 거예요. 자, 그래놓고 요를 똑바로 바로 평면 놓으려면 F8번 누르면 똑바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가보면 구멍 명령어라고 해서 스케치선이 없이도 구멍을 뚫어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구멍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사 구멍도 만들 수 있고 카운터보어 구멍도 만들 수 있고 기타 등등 구멍에 관련된 옵션들은 다 들어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왼쪽 마우스로 구멍 명령어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멍이 만들어져야 되는 여기 연절이죠. 요 지점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할 때 보면 좌표 평면, 좌표계가 여기, 그죠? 나오죠? 예, 그럼 좌표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지점에 색깔이 옅은 색으로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방금 제가 클릭한 부분. 요 원점이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원점에 대해서 중심에서부터 요까지 어떤 거리, 그 다음에 수평에서부터 요까지 어떤 거리들을 입력해 주면 요 위치를 잡겠죠. 그게 이제 포토면의 상에선 120의 절반, 80의 절반이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상단에 가보면, 메뉴들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어떤 메뉴냐면, 구멍 명령어에 대한 스케치 화면인 거예요. 그냥 스케치가 아니라 구멍 명령어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있는 스케치 화면이에요. 됐죠?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급속 취소라고 하는 거, 요거 이용하셔서 찍고, 자, 여기 원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Y축 있죠? 요거 Y축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취소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취소 줘야 되는지는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120의 절반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맞죠? 여기 중심과 왼쪽에 있는 중심하고의 길이니까. 그래서 120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주시면 돼요. 우리 캐드 했을 때도 아마 뭐 나누기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슬래시 똑같이 주시면 돼요. 엔터 쳐주시면 60이 되고 또 있죠. 여기 센터하고 여기 X 축선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당긴 다음에 얘는 치수가 얼마입니까? 80 나누기 2라고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치 하던 것처럼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어요. 근데 요 센터 기준으로 이제 원이 그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점을 여기 하나 찍었지만 사실 때로는 여기 점을 더 찍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럼 저는 한 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 다 대칭으로 뭔가 만든다 그랬죠. 요거 만들어서 수평선 기준으로 대칭 만들고 대칭으로 할 거라서 요렇게 하나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면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하나 미리 보기가 보이면서 구멍 명령이 이제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구멍 명령이 이제 실행된 거예요. 요런 식의 구멍이 뚫린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미 이제 직전에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미리 보기 값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자, 이 구멍의 사이즈는 16파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4개라고 그랬고 16파이. 자, 상단의 유형부터 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자, 상단에 들어가서 일반 구멍 바꿔주시고요. 그냥 뚫리는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은 그냥 단순한 구멍이고 그 다음에 키피 한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키피 값을 넣게끔 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관통된 구멍이죠. 도면상에 관통된 겁니다. 구멍이 깊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문선도 보니까 관통이 되어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뚫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깊이 한계는 값이 아니라 여기는 바디 관통으로 일단 해준 다음에 직경을 얼마라고요? 16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파이짜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빼기는 자동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바디 선택도 1이라고 해서 한 개가 선택이 돼 있다고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주황,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은 미리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생략하고 확인 눌러주면 구멍이 쏙 뚫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작업이 요 구멍을 하나 뚫으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작업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다음 못하기까지 마저 한 다음에 위아래로 다 대칭해버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대칭할 거니까 그러면 못하기도 미리 만들어야겠네요. 맞아요. 4-10이라고 하는 못하기니까요. 상단에 가보면 모서리 블렌드 오른쪽에 보면 요 못하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못하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 준 다음에 대칭으로 한 요게 이제 C 못하기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는 C10이니까 요거 1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여기 모서리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 모서리 찍을 때 이런 데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찍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처럼 지금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좀 이 선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이 선을 다시 빼고 싶을 땐 클릭을 하면 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이 빠집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선을 잘못 선택하셨거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선이 빠져요. 요거. 자, 우리는 여기 모서리입니다. 조금 더 꺾어서 여기 모서리인 거예요. 그렇죠? 선이 근접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면 C12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여기가 다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대칭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면, 여기 지금 구멍하고 못따기는 여기 지금 요 축선상에서는 XZ 요 평면상에서 위쪽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다 만들어가지고는 여기 YZ상 요 평면상에서 또 좌측으로 대칭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대칭을 할 겁니다. 상단에 올라가 보면 대칭이라는 명령어가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명령이 보이지 않을 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제 더 추가적인 명령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보이네요. 연관 복사 안에 대칭 특징 형상.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자, 대칭으로 넘길 형상을 선택하시죠. 여기 갖다 대면 선이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이 형상이. 자, 여기 형상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도 조금 꺾어서 C 못따기 요면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왼쪽에 보시면 작업 히스토리 쪽에 뭔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선택을 빼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클릭해주면 선택이 빠지고 색깔이 여기 빠지죠. 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요 면을 찍으면 색깔이 빠져요. 자, 요 형상을 바로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클릭해도 됩니다. 얘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로 또 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얘들도 복수적으로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복수개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복수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라는 소리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개가 선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대칭을 할 형상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대칭할 평면을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평면 설명 잠깐 드렸죠. 요 평면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얘는 요 수평면 기준으로 위쪽이니까 이쪽에 XZ 보면 요 안쪽에 요 평면 보이죠? 요 평면 왼쪽 마우스 클릭. 자, 그럼 여기 사실 여기 점이 하나 생겨요.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미리 보기 한번 보고 가죠. 요거 미리 보기 V자 클릭하고 결과 표시 요거 이제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미리가 보이실 거예요. 됐죠? 이상이 없으면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형상들 4개도 여기 요면 기준으로 왼쪽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선택 어떻게 할까요? 자, 특징 형상 선택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칭 특징 형상 클릭, 위에 못따기 단순 구멍, 그 다음에 단순 구멍,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4가지. 아까 뭐 창 하나 뜬 건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예. 대칭 특징 형상 요거 3가지가 똑같이 됐죠. 선택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 선택 누르시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YZ표 안쪽에 요 평면 눌러주시면 또 됩니다. 여기도 아마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도 결과 표시 한번 미리 보고 이상 없으면 이번에 그냥 확인으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모델링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끝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형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는 모델링은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요. 통상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스케치 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보는데 비주얼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시 및 숨기기 요거 설정할 건데 단축키는 요건데요. 스케치선만 숨길 수 있고 데이터 평면도 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숨기고 갈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요.
자, 그럼 표시 및 숨기기라고 이제 명령이 뜰 거예요. 여기 표시 및 숨기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숨겼다가 표현만 모델링만 표현하게 해요. 저는 이제 보통 모두의 숨기기 쪽 요 마이너스 있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다 숨긴 다음에 바디의 솔리드 바디 쪽만 표시의 왼쪽 마우스로 플러스를 클릭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일단은 사라졌죠. 네, 사라지게 하고 데이터를 내가 주기 싫었다면 여기 좌표에 이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숨겨놓는 걸로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작업이 없으면 여기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상단에 가서 저장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요 파일 이름으로 요 위치에 저장된 거예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일 이름을 01 그다음에 언더바에 01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겠다, 그죠?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저장이 됐다 안 됐다는 상단에 보면 요 타이틀 이름이 바뀌어 있으면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장 여기 상단에 저장 보이시죠? 요거 눌러가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우리 오토캐드 할 때 항상 제가 저장 강조했듯이 모델링도 똑같습니다. 얘도 캐드하고 뭐 별반 다를 건 없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모양적으로 이제 이렇게 3D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얘는 작업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저장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셨죠? 자, 그 다음 끝으로 이제 도면하고 좀 비교하고 끝내도록 하죠. 뭐 형상적으로는 어려운 게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고 두께도 이렇게 줬고요. 네, 됐죠? 네, 이렇게 3D 모델링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 작업 했는 거 좀 리뷰를 하자면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첫 번째 시간 01강이고요. 첫 번째 강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썼던 이제 명령어들은 물론 이제 스케치나 작업평면도 설명드렸고 돌출, 구멍, 못따기 그리고 이제 대칭 특징 형상에 대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